안녕하세요. 노박입니다. 오늘은 권내연님의 노비에서 양반으로 그 머나먼 여정을 읽었습니다. 부제는 어느 노비 가게의 200년의 기록입니다. 이 책은 제목에서 바로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17세기 말부터 19세기에 걸쳐 노비에서 양반이 되기까지의 김수봉이라는 어느 노비 집안의 여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미 저는 한번 읽었는데 오늘은 확인할 부분이 있어서 다시 읽었습니다. 양반이 되기 위해 200여 년간 사투를 벌인 어느 노비 가게의 기록. 17세기 말 노비 신분이었던 김수봉은 온갖 노력을 기울인 끝에 마침내 평민이 된다. 그로부터 그의 증손자대에 이르기까지 200년이 지났을 때 김수봉의 후손들은 양반으로 신분 상승을 도모하며 그중 일부는 양반에 근접하게 된다. 필자는 한 노비의 신분 상승 욕구와 그에 따른 구체적인 변화 과정을 관련 호적과 족보를 통해 밝혀내면서 조선 중기와 후기에 신분 제도가 지녔던 모순과 한계를 사회사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제가 이 책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조상, 계보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조선의 신분사회에 대한 대략적인 지식은 있었지만 좀 더 정확히 확인을 하고 싶었어요. 예를 들면 한 주인 밑에 있는 노비 두 사람이 혼인을 하면 그 자녀는 노비가 되잖아요. 그렇다면 노비 한 사람과 평민 한 사람이 결혼을 하면 그들의 자녀는 어떻게 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 노비가 된다고 해요. 저도 그럴 거라고 추측을 했어요. 이 생각은 그렇다면 주인이 다른 노비 두 사람이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걸까로 이어졌어요. 이 책에 의하면 종묘법에 의해 어머니의 주인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조선시대에는 노비의 결혼이 재산을 늘릴 수 있는 수단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김수봉은 다른 집안의 노비와 혼인을 했어요. 그녀는 외거 노비였고 주인이 다른 두 사람의 결합을 위해 각각 자신의 주인에게 노역이나 현물을 바쳤을 거라고 추측을 하고 있어요. 이 경우 수봉의 아들은 어머니의 주인에게 소유권이 가게 되고 그로 인해 수봉의 주인은 손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되죠. 아마 수봉은 주인에게 처벌을 받거나 경제적 보상을 해야 했었는데 이후 수봉이 통정대부의 품계를 얻어 평민이 된 것으로 보아 재산으로 보상을 했을 거라고 추측을 하고 있어요. 노비라고 해도 재산을 가질 수 있었고 평민이 된 후에는 품계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해요. 호적상의 기록만으로는 그가 어떻게 품계를 얻을 수 있었을까에 대한 것은 알 수 없지만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여 여러 가지 가능성을 따져서 제시하고 있어요. 이를테면 주인에게 대가를 치렀을 수도 있고 국가에 곡식을 바쳤을 수도 있어요. 면천이 된 다음에는 다시 통정대부라는 공명첩을 샀을 수도 있고요. 그 바탕에는 수봉의 재산이 있었고요. 그렇게 수봉의 집안은 노비에서 평민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양반의 신분에 다가가게 되었는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또한 호적을 바탕으로 하여 그의 주인이었던 심정량의 집안과 노비의 삶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기록들도 같이 담고 있습니다. 저는 합당한 추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면천에 대한 기록은 조선왕조 실록에도 있어요. 임진왜란 때는 노비라도 공을 세우면 양민이 되기도 벼슬을 얻기도 했어요. 류성룡의 면천법이죠. 전쟁이 끝날 조짐이 보이자 사대부들이 없던 정책으로 만들긴 했지만요. 그래서 호란 때는 백성들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고 해요. 네, 예나 지금이나 좀 그렇죠. 조선 후기에는 족보를 사고 팔기도 했고요. 저는 이런 내용들이 궁금해서 열심히 인터넷으로 기록을 찾아봤어요. 그러다 이 책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거죠. 제가 며칠에 걸쳐서 열심히 찾아보면서 물음을 채워나갔는데 이 책의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어찌나 반갑던지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노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